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블룸버그 저널과 그 다음에 외국 기관지 등을 연구하는 한국 유일의 유튜버입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과 달러의 영향력은 뭐 어떨까, 이런 부분입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돈을 내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거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이 부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그러면 미국 중앙정부에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언제까지 용인을 할 거냐,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용인을 하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걸 용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저번에 제가 강의를 한번 드렸어요. 채권 발행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작년부터 23년까지 채권 발행액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만기일이 그게 언제까지? 23년까지. 그래서 23년에 되면은 그 엄청난 채권을 이제 누군가는 변제를 해야 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는 그 채권액을 변제를 못하면 그냥 파산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치 만기액이 다 도래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채권을 또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3년에 미국 뭐 망하니 그런 뉴스가 나오겠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모 회사는 망했다라고 나오겠지만, 그때 어떤 회사는 기회로 삼아서 IPO 시장에서 M&A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스펙 공모를 해버리면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중국은 왜 지금 갑자기 중국의 화폐 가치가 폭등하고 하나더 같이 올라갔다가 잠시 내려왔냐, 이런 부분도 다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한 4년 5년 전에 채권 발행한 것들이 만기가 이제 지금 도래했어요. 거의 다 그 끈 지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과거에 1000억 달러를 채권을 찍었으면 한 방에 다 찍지는 않잖아요. 그 1년에 얼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2차 곡선으로. 그 2차 곡선에서 꼭지점에서 거의 끝점에 다 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은 지금 올해란 말이에요. 올해.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되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 국채 만기 금액이 거의 아예 제로는 아니지만 아주 역사상 아주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중국에서 이 만기가 된, 작년에 만기된 것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못 갚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의 국영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국의 국영회사가 채권을 못 갚으면 중국이 망하는 것처럼 한국 언론에서는 나오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망하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국영회사가 망하면 공산당에서 흡수하면 돼요. 돈 찍어서 홍콩 시장에서 자금 문력 동원해서 흡수를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잠시 충격이 오는 거지. 그러면 채권 만기가 다 도래했으면 또 반대로 채권을 또 발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중국의 국영회사가 망했으니 중국이 망하니 많이, 특히 보수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가 쉽게 그렇게 파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큰 흐름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디클라인 된다, 하락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신호다. 근데 언제까지 이거를 용인하냐? 22년에서 23년까지 용인합니다. 왜? 중국 채권 만기가 23년에 거의 고점에 다다라야 합니다. 채권 만기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23년까지는 비트코인 제가 봤을 땐 신만 가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비트코인 누르겠죠. 왜? CBDC 발행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뉴스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해놨어요. 번역해놨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중국에서 과연 석유를 언제까지 얼만큼 수입을 할까? 그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뉴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은 25년까지 목표가 중국 내수 자동차의 20%는 전기 자동차로 변경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5% 정도 수준을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 수준이라고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20%까지 25년까지 20%를 다 바꿀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게 목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일 가격은 언제까지 올라가냐? 당연히 급등락을 하면서 오일 가격은 아무리 올라봐야 25년이다. 근데 과거처럼 막 $100 이런 개념은 진짜 중동에서 엄청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없고요. 우선은 중국에서 기름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름 수요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기름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냐? 코로나 쉽게 안 끝납니다, 여러분. 20년에서 30년간 우리와 같이 함께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가, 제가 조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것은 미국의 날씨 때문에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날씨가 거의 극한에 달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거는 20일 날 되면, 2월 20일 되면 유가는 갑자기 또 하락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뭐 서부 텍사스요 뭐 $60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 다 알려드렸고, 그런데 2월 20일 되면 일시적으로 유가 또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때 다시 이제 유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멕시코에서 하나 더 알려드리니까, 멕시코에서 기준금리를 2번 더 내릴 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왜 알려드리냐면, 북미 FTA 체결이 된 거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도 호재란 말이에요. 그 부분 다 아시죠? 이 상황에서 멕시코가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멕시코 그 통화 가치가 폭락하죠. 그러면서 미국으로 수출은 더 유리해지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어떤 품목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품목이 두 개가 유사한 품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국의 생산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할까요? 멕시코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